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.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입장을 보면 이제 제명을 당해도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. 절대 포기하지 말라.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올 테니 지지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계셔라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조금 더 이제 권토중래 같은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.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?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좀 서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막연하잖아요.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인의 처지가 궁색한 겁니다. 예. 다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한동훈계, 친한동훈계들이 지금 입장이 난감합니다. 그러니까 좌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당했잖아요. 그럼 본인들도 탈당을 해야 됩니다. 같은 계라고 하면. 하지만 한동훈계는 사실 비례대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구 운동이 얼마 안 됩니다. 근데 지역구 의원이 탈당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친한동훈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. 근데 교섭단체가 사실 구성하는데 불가능해요. 사실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친한계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 뭐 한 있지 않습니까? 몇 명?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면 나 탈당하겠다라고 엄포를 놔야 돼요. 그래 우리 창당하겠다라고. 근데 이런 조짐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무소속 출마거든요. 근데 무소속 출마하면은 만약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실무적으로도 한동훈계는 지금 탈당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한동훈의 선거를 도울 스텝도 없어요. 만약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를 돕는다? 이거 해당행위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큰 아젠다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올바르고 장기적인 포석을 둘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신당 창당, 무소속 출마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잠시 떠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가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. 사실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실익을 취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. 결국에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. 근데 그 정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.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. 지금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밖에서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무소속 출마의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낙선했을 경우에 입을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덧붙여가지고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나 부산 지역에 보궐선거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를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30%를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%를 득표하고 근데 민주당 후보가 40%를 득표했다.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되면 60%를 득표하면 으로써 20%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두 후보가 양분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다. 그러면 정치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볼 겁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느냐.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서 이번에는 백의종군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적인 평가 한번 시험대에 올라서 결사항 전에 각오로 선거에 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런데 백의종군도 두 분께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한 전 대표는 이제 승부수가 부족하다라는 박한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좀 키우기 위해선
어떻게든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조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나가야 할 것인가? 무소속 출마를 한다라고 보면 그 선택지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어디가 열릴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 상황에서 어느 지역구를 골라서 나가겠다 이렇게 단정 짓거나 예상하는 것은 저는 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그리고 낙선에 더불어서 혹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 그랬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은퇴의 길로 가야 됩니다. 수순이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와 자웅을 겨뤄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저는 거기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권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 말하는 것 네. 같아요. 아니 그럼 서울시장 나가면 되겠습니까? 아니 떨어지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를 나가서 져야지 그게 정치인인 것이지. 저는 서울시장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박빙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다소 좀 뜬금없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학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장도영 지도부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동훈 찾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마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뭐 저희 당의 전략상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만 힌트를 드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 수 있는 선거로 출마를 해야지 본인이 끌려다니는 선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예.